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3만 4,63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6,166명, 완치 114만 2,703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000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백신 접종의 효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간 기업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다음 달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접종하는 백신과는 다른 백신만 직원과 가족에 접종할 수 있고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사용할 백신 역시 식약청의 긴급 사용 승인부터 받아야 하며 백신 가격의 상한선은 보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기업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백신을 사들여 무료로 접종하고 백신을 맞은 직원과 가족의 정보를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과 국제 비영리단체 외국인 대표들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민간 프로그램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정이 발표되자 인도네시아의 6,664개 회사가 독자적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민간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75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중국의 시노팜 백신 200만 회분이 오는 3월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초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6월 말까지 교사 및 교육 종사자 5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7월부터 등교를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 취소의 원인은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다수 도시 지역에 확진자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남부 자카르타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6월까지 교사 및 교육 종사자 500만 명이 백신을 맞는 것이 목표라며 목표를 달성할 경우 7월 새 학년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백신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일주일 이상 지난 12만 8,600명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2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률로 따지면 0.01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20명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무증상이었으며 심각한 증세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의학적인 임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집단이 없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감염률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 술라웨시 지역에서 군경 합동으로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으로 추정되는 일당의 사람들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부대 사령관의 한 춘장은 괴한들 중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적 및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무자히딘 추정 일당들이 먼저 폭발물을 던졌고 이에 즉각 대응 사격이 진행되었으며 일당들은 총탄에 맞은 동료를 끌고 도주했다고 총격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2명의 용의자를 명중시킨 것 외에도 무자히딘 일당의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전지, 다이너마이트, 정글돌을 비롯한 장비와 물품들을 다수 확보했고 중부 술라웨시 지역의 치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무자히딘 소속원들에게 정보나 생필품 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지 말 것을 강권했습니다.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은 중부 술라웨시의 포소, 파리기 모우통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민병대로 2014년부터 IS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알루쿠에서 많은 사상자를 낳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유혈 충돌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네시아에 첫 데이터 센터 리전을 설립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말까지 총 2,400만 명 이상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자체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최대 63억 달러의 신규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에서는 향후 4년간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비즈니스와 산업이 출시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접속 가능하고 누구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컴퓨팅,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아우르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클라우드와 AI를 사용하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개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교육에 지속해서 기여했으며 정부 및 산업 관계자와 협력해 2021년 말까지 3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KT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함께 법가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법가시 산업단지는 LH가 현지 로컬 사업주 및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추진 중인 해외 산업단지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법가시 산업단지의 KT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고 협약에 따라 LH는 데이터센터 건설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 KT는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및 관리, KIND는 사업 구조화 및 타당성 조사 금융자문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력단을 구성해 기관별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가시 산업단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앵커 시설로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환 전문 네오뱅크 센트비가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정식 출시에 앞서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무료 혜택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비 인도네시아 서비스는 현재 일일 송금 한도가 600만 루피아로 한정된 베타 서비스임에도 평균 5분 만에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송금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최소 2일 이상이 소모됩니다. 또한 센트비는 올 상반기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정식 론칭과 함께 송금 한도 또한 월 25,000달러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대상 송금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글로벌 외환 전문 네오뱅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과학대 연구진과 3D 전문가가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6월 페랑맨의 얼굴을 가상으로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해 그동안 연구된 페랑맨의 성별, 나이, 혈통 등 법의학적, 인류학적 정보를 활용해 복원했습니다. 특히 페랑맨은 오스트랄로 멜라네시안 네그리토족의 후예로 추정되기에 그의 최종 이미지에 네그리토족의 특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랑맨은 1990년 페락주 인근 계곡의 동굴에서 발굴된 유골로 탄소연대 측정 결과 11,000년 전 동남아 대륙과 인도네시아 군도 서부에 거주하던 인류로 확인됐습니다. 페랑맨은 다리를 가슴 쪽으로 접고 팔로 잡은 듯한 모양으로 거의 온전한 유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키는 157cm, 나이는 40세에서 45세 정도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매우 희귀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몸의 왼쪽 편이 약하고 손가락 하나도 기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교수는 페랑맨은 두개골 용량이 작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살아남았다며 능숙한 사냥 기술로 장애를 극복했거나 사냥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맡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 자바주 클라텐군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쌍둥이가 자주 태어나 오랜 기간에 걸쳐 23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23쌍, 46명의 쌍둥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며 전부터 쌍둥이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2명인 줄 알았다가 최근에 4명이 더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3쌍의 쌍둥이들이 같은 마을에 살다 보니 이름을 잘못 부르는 등의 에피소드 또한 다양합니다. 이에 마을의 쌍둥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게 한 명만 염색하거나 안경을 쓰는 등 자신만의 외형 특징을 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마을의 쌍둥이가 왜 자주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이장은 유전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쌍둥이 가운데 일부 가계도를 보면 또 쌍둥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